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트럼프 관세 면제를 주말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가 급등이 오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미국 주식이 월요일부터 폭등이 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분석해 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한가로운 그런 봄날을 만끽하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도요, 지금 완전 날씨가 너무 따뜻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요, 온 가족이 함께 산타모니카를 다녀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산타모니카에서 저녁도, 우리 점심, 저녁까지 다 먹고 아주 신나게 놀다 왔거든요. 자, 그 사진들은요, 제가 혹시 오후 시간대에 2부 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투자 철학을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또 속보가 날라들면서요. 자, 이 소식을 먼저 다뤄야 되니까, 투자 철학은 2부 때로 미루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오늘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어요. 자, 트럼프가 자, 바로 관세 면제 품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뭐 컴퓨터랄지 핸드폰이랄지 반도체랄지 뭐 등등 있죠. 굉장히 많은 품목들에 대해서 자,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 관세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전격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게 지금 제가 왜 며칠 동안 트럼프를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디테일함이 떨어진다고요. 특히 트럼프의 그 나바로랄지 밑에 이제 그 참모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이제 트럼프 명령으로 지금 제발 세밀하게 좀 준비하라고 명령 내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요.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빠르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들,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들 다 좀 나름대로 분석됐는지 자, 일단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 면제가 선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일단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반가운 소식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나이브스가 이 어떤 그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면제 품목들이요,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나이브즈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나이브즈는요, 미국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크 기술주들의 투자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막 무리하게 이제 중국과 관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싸움들이 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도 관세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일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굉장히 평소에 분노를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하게 이 어떤 무역 전쟁처럼 번져버리니까 이건 뭐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데나이브가 가장 이 비판도 많이 하고 이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다 망한다라는 거죠. 왜 자기 집에 불을 피우냐면서 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가지고 태우려고 하냐면서 이제 그런 비판을 어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소식 듣고서 데나이브 빨간색으로 하려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Finally, the news US tech investors were dreaming of라고 합니다. 자, 정말 이게 맞죠? 자, 드디어, 지금 미국의 그 기술주 투자하는 투자자들 있죠? 뭐, 데나이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꿈꾸던 뉴스가 드디어 나왔다라고 합니다. Dreaming of.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dream이거든요. 늘 꿈꾸는 인생, 꿈꾸는 삶.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 특히 이제 기술주 투자들이 꿈꿔왔던 거, 분명히, 트럼프가 면제에 나올 텐데, 언제 나오나, 막 이제 그런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항목별로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꿈꾸던 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은요,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면 US Big Tech spoke and the White House made the right move
moved at the right time입니다. 자, 머스크도 트럼프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요. 이 관세에 있어서 디테일함이 부족하고 지금 너무 이 더멀하게 우리가 미국이 너무 멍청하게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또 이 실리콘밸리예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 기술 그 테크 CEO들이요,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를 완전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가서 얘기를 했죠. 아,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도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 얘기도 듣고 다 종합해서 들어본 결과, 그 이번에 그 이 관세 움직임을, 즉 관세 정책을 주도했던 나바로를요, 야, 너 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이드라인 됐거든요. 나바로는 나가 있어. 너 친구고 친구고 뭐고 빨리 나가 있어. 옛날에 그 1980년대에 우리 아버지들 세대들이 뭐 디테일함이 없잖아요. 그냥 막 밀어붙여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 군대 스타일로 야, 그냥 밀어붙여 되면 되게 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그 피터 나바로도 하버드에서 PhD 받았지만 그 80년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이게 40년 50년 전에 받은 그걸 가지고 뭘 지금 명함을 내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함이 없어가지고 나가 있어 그랬는데, 자, 정말 며칠 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흡족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디테일함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제가 제일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섬세함이 떨어집니다. 일을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백악관이 트럼프가 명령했죠. 테일러 메이드, 제대로 된 거 준비하라면서 명령했더니 정말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공부를 제법 하고요. 그리고 많이 분석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Massive relief for market tech stocks into Sunday night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관세를 면제를 주잖아요, 이 제품들을요. 그러면 시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이제 릴리프를 준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특히 기술주들이 썬데이 나잇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나이브는요. 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좀 보시면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자, 스마트폰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면제.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플이죠. 애플 바로 그냥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 핸드폰도 미국의 애플하고 삼성이거든요. 이거 이제 너무 잘 된 거죠. 그리고 랩탑입니다. 랩탑 이것도 애플 거잖아요. 애플, 뭐 삼성 것도 들어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하고 랩탑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많지만 세미컨덕터, 반도체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 뭐 다 반도체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거기도 하지만 미국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된 거,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 부품들까지.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CPU에 메모리 칩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CPU하고 메모리 칩인데, 메모리 칩은 누가 최강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삼성, 뭐 하이닉스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분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다 포함돼서 속으로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만큼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미국에 이렇게 좀 오래 살지만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도 저는 총을 들고 나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돼야 여기 미국의 이민자들도 잘 되기 때문에 늘 조국을 향한 사랑은요, 저는 누구보다도 큰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CPU, 메모리 칩 다 좋아요.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뭐 플래시 드라이브 할지, 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할지 뭐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보면 플랫 패널 TV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랫 TV 있죠. 그 패널 같은 경우 삼성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TV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한국 제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미국 스포츠 산업에도 들어가죠.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고 이게 가격이 올라버리면요, 이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뭐 솔라 패널 이런 거 테슬라에게도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항목별로 보게 되면요, 애플 살아나고 전자제품 관련 쪽 다 살아나는 그런 지금 겁니다.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
기업들에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죠. 다. 이 테크, 이제 빅테크들은요, 이 내일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아, 세밀하게 준비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막 뭉퉁하게, 그냥, 야, 다 관세 때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디테일함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구했던 이 디테일함이에요. 여러분, 이 디테일함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는데 부분별로 미국 산업에 얘를 관세를 때렸을 때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고 데미지가 되고 세밀하게 그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봐야지 이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때린 거예요. 관세 때리면 얘를 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옛날 군대 스타일 있죠. 80년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피터 나바로가.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는 그냥 밀리고 이제 이 머스크하고 테크 CEO들의 얘기를 다 참고해서 더 세밀하게 다듬어진 모습이 아주 흡족합니다.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더 추가될 겁니다. 그래, 이 정도만 해도요, 굉장히 그 기술주에 아마 이 어쩌면요, 지금 이 대나이즈 예상하는 것처럼 이 주일날 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여기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하고 내일 주일까지 또 뉴스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요, 주말 동안 준비를 잘했다라는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주말 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붕괴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지금 잘했고, 트럼프가 드디어 이렇게까지 해냈다라는 거거든요. 옆에 머스크라는 참모 그리고 기술 그 테크 CEO들 얘기를 들었다는 건요, 이렇게 돼야 미국이 정말 좋은 미국이 돼요.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죠. 굴뚝 산업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하이테크와 그 다음에 필요한 있습니다. 필요한 그 굴뚝 산업 중에 정말 필요한 거 있죠. 제조업 중에.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가져가면요, 미국은 다시 괜찮아져요. 그런데 막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버리면요, 위험해집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개인적으로도요. 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면제 항목들 발표가 있고 나니까요, 지금 이제 주말인데 사실 기자들이 주말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르게 이걸 또 타진합니다. 요즘은 주말도 없어요. 지금 뭐 기자들도 그렇고 요즘은 뭐 그냥 365일 그냥 일을 합니다. 특히 뭐 디지털 시대니까 다 가능하죠. 뭐 집에서도 글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뭐 곳곳에서 지금 이제 이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자, 가장 혜택 받는 기업들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러면서 일단 애플이 뭐 가장 혜택 받죠. 애플이 죽다가 살아나는, 아마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아주 혜택 볼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것들 전부 다 면제해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내일 아마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또 나와야, 더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자료를 보면서. 그러나 일단 액면적으로 봤을 때 애플, 엔비디아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엔비디아 펀더멘털 좋으니까 많이 담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요, 엔비디아와 애플이 주가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또 그 샌드라 초라고 하는 이 포인트 웰스라고 하는 이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CEO거든요. 자, 이분이 지금 공포 장세지 않습니까? 패닉셀은 금물이다. 자,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패닉 셀링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위에 빨간색으로 Panic selling is the worst thing investor can do right now 라고 합니다. 지금 공포에 쩔어서 내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거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렇게 도망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이 앤 홀드를 계속 외치고 있죠. 이걸 지나가지 않으면,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앞으로 주식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자, 2부 때도 제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패닉 셀링은요, 가장 최악의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분의 포인트, 이분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팔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요, 빅스 지수를 갖고 왔습니다. 자, 빅스 지수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빅스 지수는요, 원래 버핏 지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 있죠? 공포와 탐욕 지수. 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 자, 지금 이 빅스 지수 중에 3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시장이 공포 분위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50까지 지금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30을 돌파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 뭐 여름에 좀 있고 보시면 날짜가 10월, 12월 뭐 이러더라도 30을 잘 안 넘는단 말이죠. 오락가락 하더라도요. 근데 이게 돌파하고 나면 뒤에 이렇게 뭐 50까지 찍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보통 이제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는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 강세장이 나온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계속 분석해 볼 때에 빅스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30 이상 튀어오르는 경우는 앞으로 오히려 1년 안에 더 좋은 시장이 많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아주 상승 흐름세가 나오니까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바이 더 딥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사모으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씩 사모아 가는 거죠. 실제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너무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래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사실 많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쫄지 마세요. 돈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결국 시간 지나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BMW 공장에서, 이 테슬라의 로봇의 잠재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 Figure AI라고 하는 회사, 스타트업이죠. 로봇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의 로봇과 즉 Figure AI의 로봇과 BMW 공장에서 투입해서 이 소위 자동차를 조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막 공개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막 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 속도가 올라오고 이미 공장이 다 투입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포춘지에서요 정밀 분석 취재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역시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보시면요.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Is the CEO of the heavily funded humanoid robot startup, Figure AI exaggerating his startup work with the BMW라고 합니다. 타이틀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소위 Figure AI의 CEO이죠. 지금 왼쪽,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브래드 애드콕이런데, 이 브래드 애드콕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그 Figure AI 로봇이 BMW와 함께 이미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벌써 투입돼서 이제 BMW 많은 자동차 제조에 투입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다. 라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말 많은 실제로 이제 거의 이 회사 투입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포춘지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 과장된 건데?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BMW 그 공장에 가서 그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얘기하고 인터뷰를 했더니요.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건데?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Figure AI가 계속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소개하고 X에 올리게 되면 꼭 좀 지나면은 Figure AI도 마치 반격하듯이 본인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면서 로봇을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막 올리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진 영상이요. 또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스스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 Figure AI가 정말 많이 펀딩을 받았어요. 많은 회사들로부터요. 뭐 지금 이 아마존으로부터도 받았고요. 뭐 정말 많아요. 큰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펀딩을 받았는데 뭔가 진전이 있고 Figure AI가 제대로 로봇을 발전해 시키고 있고 테슬라보다 뭐 늦지 않더라도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적어도 같이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로봇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스크가 X에다가 그냥 툭툭 이제 영상 이 텍사스 공장의 지하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을 올리면요. 꼭 좀 지나서 본인들이 더 뛰어난 것처럼 막 보여주고 영상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폴춘지의 분석을 보면요. 야, 이 Figure AI CEO가 굉장히 과장되게 본인들의 어떤 이 로봇이 BMW 공장에서 정말 투입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포춘지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할라보세요. 지난 3월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4월 10일, 12일이잖아요. 오늘 미국 시간으로. 지난 3월까지는요.
딱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3월까지는 이 Figure AI의 로봇이죠. 한 그 Figure AI 로봇이 BMW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이죠.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는 이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 한 대가 이게 Figure AI 로봇인데 로봇 한 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BMW 공장에서 투입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 보면서 와 정말 이 테슬라가 따라 잡힌 것처럼 테슬라처럼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요 알고 봤더니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은 operated only during off hou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돌아갈 때가 아니라 off hours 있죠. 그러니까 회사 이제 그 생산이 멈추고 나서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서 그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장이 멈춘 시간 있죠. 그 off hours에 그냥 요런 걸 빌려가지고 이제 공장에 테스트 해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뭐 이 수준인데 정말 마치 어마어마하게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off hours죠. 다 퇴근하고 공장이 불 꺼진 시간에 잠깐 한 부분을 로봇을 투입해 가지고 picking up, practicing picking up 뭔가 물건을 짚는 거 연습시키고 placing parts in the plant's body shop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의 바디샵에서 이제 물건을 부품을 갖다 넣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정말 이제 기계들이 착착착착 하듯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투입돼서 뭐 1000대, 2000대, 5000대가 막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이 공장이 돌아갈 때가 아니라 다 멈춘 상황에서 그 한 부분만 촬영을 했다 하면서 BMW의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때 자동차 만들 때는 이 로봇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드캅은 이 CEO죠. 이 브래드 에드캅은요. 2월 달에 엄청 자랑했잖아요. Busted in February. 뭐라고 자랑했냐면요. 막 영상이 나와가지고 A fleet of figures humanoid robots were already performing end-to-end operations for the car maker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표현이 A fleet of figures humanoid robot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A fleet of figures humanoid robot. 로봇에 그냥 한 대의 로봇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로봇입니다. 한 무리에 뭐 1000대, 2000대, 10,000대 이런 식으로 굉장한 규모의 로봇이요. 이미 엔투엔투 방식으로 이 BMW 공장에 투입되고 있고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로봇이 이미 투입되어서 엔투엔투 방식으로 한다? 말 그대로 엔투엔투 방식은 뭐예요? 지 혼자 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처럼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식이 엔투엔투 방식이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판단, 결정, 그 다음에 움직임까지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지금 이때 이 엔투엔투 방식으로 로봇이 우리 피규어 AI 로봇이 다 수행한다. 이 수천 대, 수만 대의 로봇이 혹은 뭐 1000대, 100대, 뭐 200대 이런 규모의 로봇이 BMW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more recently 보니까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The same robot work입니다. 자, 이 화면에 나왔던 로봇 있죠. 같은 로봇이에요. 똑같은 로봇이 이제 live production hour, 그러니까 실제 이제 생산한 시간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 최근에 그것도 그러니까 4월 달이죠. 4월 이번 첫 주 요 사이에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involves a single figure robot performing the same limited chore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이 영상에서 막 자랑했던 것과는 다른 게 이 CEO가요. 이 single figure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의 로봇이라고요. A fleet of figure가 아니고요. A single figure, 소위 single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의 이 로봇,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 있죠. 이 영상에 나왔던 한 대의 로봇이 그냥 아주 제한된 그 하찮은 일들 있죠. 이 지금 우리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물건 집어가지고 갖다 놓고 물건 집어넣고 갖다 놓는 거 그런 그냥 단순 노동 굉장히 손쉬운 그런 일을 했을 뿐이지 뭐 정말 대규모의 로봇이 투입돼 가지고 엔투엔투 방식으로 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바로 BMW의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다 드러난 거죠. 실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브래드 애드캅이 본인이 막 영상에 올려가지고 테슬라의 로봇을 우리가 앞서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한 건데요. 실제로는 지금 뭐 제대로 진척되는 게 지금 뭐 대규모로 진행되고 정말 이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이 로봇 택시를 시행하듯이 아주 이제 정말 근사하게 멋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요. 애드캅이 지금 그 공개한 자료들 보면 다 부풀려 얘기한 거죠. 한국에도 이 피규어 AI의 로봇이 시연하는 걸 보면서 뭐 테슬라처럼 꼭 뭐 물건을 골라서 넣고 솔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테슬라처럼 진짜 엔텐트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그대로 집어넣었으니까 로봇이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 그런 것도 테슬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대의 로봇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장됐는지. 그러니까 포춘지가 바로 취재해가지고 이 사태 파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브래드 애드캅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금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본인들의 기술력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지금 뭐 영상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막 공개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지금 과장된 게 많다라고 포춘지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뭐 이런 로봇은 왜냐하면 테슬라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가 보여주는 건요 말 그대로 지금 손가락이며 이런 디테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용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000대에서 올해 뭐 5000대씩 정도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올 연말에 5000대 정도 생산해서 한다는 말은요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공장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한 대 가지고 이제 그냥 단순 노동 조금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요 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며 자율주행이며 테슬라가 가장 독보적인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들은요 그냥 뭐 자꾸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투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자꾸만 과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xAI죠. xAI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 그 X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X라는 플랫폼. 그리고 xAI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위에서 이제 그록이랄지 소위 챗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거기서 구동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xAI가요. 지금 그 테네시주에 있죠. 테네시주에 그게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대규모의 지금 10만 개 GPU 투입한 상태고 이제 20만 개짜리 더 추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 테네시주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공장에 이 전체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니까 여기에 뭐 팬도 사실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팬도 어마어마하게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쪽에 팬을 뭐 지금 그쪽에 소위 주변에 뭐 국회의원들이랄지 환경단체들이 막 태클 건다고 막 지금 뭐 그런 소식도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어찌됐건 전기가 제일 중요하죠. 슈퍼컴퓨터 돌리는데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자, 미리 그런 것들을 이미 테네시 주와 다 협의하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투입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냐? 결국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요. 결국은 메가팩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들 그리고 머스크의 기업들을 보면요. 서로가 시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냐면요. xAI가 테슬라로부터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가팩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사진 보세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지금 3개입니다. 메가팩이 쫙 깔려 있죠. 맨 위에 한 뭐 10개 정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도 10개 정도 보이고 보다 아래쪽에도 보십시오. 아래쪽에도 이제 꽤 많죠. 아래쪽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미 테네시주에다가 그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셋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무려
150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불치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이렇게 매입한 건데 참 재밌죠. xAI도 머스크 회사예요. 근데 머스크 회사인 xAI에서 테슬라라도 머스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머스크 회사에 이 돈을 주고 구입한 거죠. 이런 경우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각 회사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게 또 좋고요. 서로가 도와주면 좋거든요. 서로가 쓰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 보면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에 들어갈 때에 뭐 메모리 칩이랄지 반도체 칩 넣을 때에 보면은 삼성 안에 또 메모리 칩 관련된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핸드폰 부서에서 삼성 걸 갖다 쓰고 뭐 이런 건데,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테슬라도 이제 이 머스크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xAI가 테슬라 거에 이걸 가져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비일비재가 일어나겠죠. 굉장히 이제 이런 기업들끼리 소위 테슬라 안에서 머스크 기업 안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은요, 서로를 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요즘 뭐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즉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수요가 막 빈약해지는 기업들, 특히 이제 내연 기관차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도 우리가 GM의 공장, 온타리오에 있는 공장 문 닫는다 소식 일시적으로 문 닫는 소식 들었는데, 자, 그게 관세 때문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번에 폴스타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스웨덴에 있는 기반을 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볼보 아시죠? 볼보. 근데 이제 볼보가 또 중국 지리 자동차와 같이 지분이 반반 정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 폴스타는 뭐 중국의 절반이면서 동시에 이 스웨덴 볼보 계열의 일종의 유럽차죠. 자, 근데 이 폴스타가요, 전기차도 만들고 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폴스타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는 보세요. Polestar is closing 72% of its stores in China입니다. 중국에서 무려 72%에 해당되는 가게들을요, 문 닫는다고 합니다.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72%의 가게. 이 정도면요, 옛날 롯데가 중국에서 문 닫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점점 닫다가 이제 수도권 베이징에만 뭐 두고 있다가 결국 베이징도 다 철수해버렸죠.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의 72%의 가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폴스타가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때가 연상됐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중국에서 스케일링 백 한다고 합니다. As presence in the country. 그러니까 규모를요, 스케일 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 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모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스토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72%면은 다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거예요. 얼마 남지가 않죠. 28% 남는 거예요. 전체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안 좋은 건데, 특히 세일즈 있죠. 현재 세일즈하고 마케팅 조인트 벤처 with local company, 지역 회사들과 같이 조인트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초록색으로 하라 했지만 due to low demand for its car입니다. 지금 폴스타 차를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애국 소비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본인들끼리 안에서 마케팅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뭐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자동차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치열한 싸움 벌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BYD 제 2부 영상에서 BYD의 현실, BYD의 실체를 분석해 드렸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BYD가요, 본인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협력사들 쥐어짜가지고 돈도 안 갚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만들고 생산하고 팔고만 있는 거예요. 밑에 협력사들은 뭐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울면서 파산하고 있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자, 어찌됐건 이 폴스타가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뭐 10개 중에 7개의 가게를 문 닫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폴스타 only sold about
3,120대를 2025년에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겨우 지금 3,000대 팔면서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제 GM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중국 안에서 업체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 회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문을 닫아가다 보면 중국에서는 아예 사업을 접거나 이제 파산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관세랄지 내연기관차들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점점 더 많이 문 닫는 회사들이 중국에서 많이 들려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쯤 하고요. 자, 2부 때는 투자 철학 관련해서 함께 또 살펴보면서 또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수였습니다.